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사라모닉의 V마이크 프로라는 샷건 마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열어봅시다.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사양, 스펙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품질 보증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마이크 본체가 들어있고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새 거는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렇죠. 그리고 실리카겔, 역시 변함없는 실리카겔이 하나 들어있네요. 자, 일단 접기 전에 이 사용자 설명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펼쳐보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사항 같은 거는 뭐 딱히 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넣어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읽어봐야 될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수음 범위가 20Hz에서 20kHz까지 뭐 요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콘덴서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이크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마이크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다이나믹 마이크고 하나는 콘덴서 마이크예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날아오면 여기 그 울림판, 이 마이크 유닛에서 그 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그 가운데 자석이 들어있어가지고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전류,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신호. 그거를 마이크가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녹음하는 장치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그리고 이 콘덴서 마이크라는 거는 전기가 그 유닛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쪽에서 소리,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유닛에서 움직이면서 이 들어가는 전기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변화를 이 레코더로 보내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증폭되는 거랑 움직이는 전기로 인해 가지고 변화를 이 체크하는 거랑,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훨씬 더 정교한 소리를 녹음하는데 유리해요.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 소리가 좀 뭐랄까요? 이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이제 윈드 스크린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싹 윈드 스크린을 벗겨 보면은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이걸 도파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동그란 파이프 같은 거고 이쪽에 마이크 수음하는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도파관이 하는 역할은 방향성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파이프 같은 거, 그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히 저기서 나오는 소리만 들리겠죠. 똑같이 얘도 그런 파이프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 좌우로 구멍들이 이렇게 쭉 뚫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파이프를 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면 안에서 소리가 이렇게 튕기면서 이 좀 혼탁해진다고 말할까? 안에서 소리들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어오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좀 덜 혼탁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게, 보통 저렴한 마이크들 같은 경우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로 돼 있어요. 그냥 이 관 하나를 뻥뻥뻥뻥 뚫어놓고, 그리고 안에 보이지 말라고 이 천 같은 거 이거를 안에서 그냥 하나로 붙여놨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은 관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바깥 관이 있고 안에 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천을 끼워놨어요. 와, 이 금속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관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잘 차단하면서도 본연의 역할, 방향성을 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카메라나 연결하는 그 잭, 요 잭을 카메라랑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결하는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마크가 있어요. 별도의 뭐 이 모니터링 장비 없이 급하다 싶으면 여기다 꽂아가지고 들어보면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 문이 있어요. 열면 안에 AA 건전지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마이크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 몸체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무로 만들어진 쇼크 마운트, 흉 마운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흔들리면서 뭐 진동이 오거나 소리가 들어가는 걸 얘가 방지를 해주고요. 4분의 1인치 나사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붐 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막 영화 찍는 거 보면 이만한 막대기 끝에 마이크 매달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카메라 위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마운트 장치가 있고 뒤쪽입니다. 뒤쪽에는 이쪽부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레버를 이렇게 딱 올리면 가운데 불이 들어와요. 저는 이게 불 들어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마이크를 썼었는데 불 들어오는 이 마크가 없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요. 전원을 켰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켜놓은 상태로 제가 가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 3일 있다 딱 꺼냈는데 배터리가 다 소진돼 버린 거죠. 계속 켜져 있는데 켜져 있다고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니까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날려가지고 그 촬영하러 가가지고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불 들어오는 마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 옆쪽으로 보면은 플러스 20dB, 마이너스 10dB라고 되어 있는 레버가 또 있어요. 플러스 20dB는 볼륨, 그 게인을 20dB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볼륨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조용한 데라든가 뭐 이런 데서 혹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할 때 볼륨을 쫙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10dB 이런 거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막 스피커 앞에 가서 이 촬영이라는 게 보통 앞에서 하잖아요. 앞에서 하게 되면 막 이 과과광 소리 때문에 소리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볼륨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플러스 20dB가 그냥 마냥 볼륨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증폭을 해버려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리까지 증폭을 하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카메라 내에 들어있는 볼륨을 조절해 가지고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 봅시다. 아래쪽에 이렇게 가다가 딱 꺾인 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누르면 그러니까 버튼이 쑥 들어가면 작동,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작동 안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버튼은 무슨 역할이냐면은 로우 패스 필터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150Hz 미만의 저음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딱 잘라서 없애는 게 아니고 감소. 제가 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 한 10dB 정도 저음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웅웅웅웅 거리는 그런 소리라든가 혹은 뭐 저음 같은 것들을 잘라내니까 조금 더 좀 소리를 깨끗하게 넣어야 될 때 목소리 같은 것들은 저음이 거의 없잖아요. 사람 목소리가 이 150Hz 밑은 사람이 내기에 좀 힘든 음이라서 이거 사람 목소리 녹음할 때는 눌러놓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음을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 고음이라는 게 삐 하는 이런 소리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요 정도 목소리를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 강조를 해버리면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두 개가 같이 있지만 이 두 개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외형적인 어떤 거는 다 보여드렸네요. 일단 꽂아서 테스트를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녹음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녹음을 할 때는 헤드폰, 그러니까 모니터링용 헤드폰을 귀에 쓰고 그리고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소리가 나는 것들을 다 끄고 와야 되는 거죠. 저쪽에 컴퓨터에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늘 듣던 소리라서. 그래서 촬영한다고 이거 헤드폰을 딱 꼈는데 팬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소리들을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녹음하려고 이것만 딱 끼면은 야, 이런 소리가 났었어?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하시기 전에는 창문도 닫고 그리고 소리 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꺼놓고 냉장고 소리가 제일 문제 들어가요. 저는 집에서. 그래서 녹음할 땐 냉장고도 빼놓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녹음 준비를 끝냈고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녹음을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사운드를 맞춰야 되니까 이 박수 소리에 맞춰가지고 사운드를 맞췄어요. 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0dB 상태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옆쪽에서 나는 소리는 이렇게 들어와요.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옆쪽 소리는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오면은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정면에서는 조금 더 수음을 하니까 빵빵하게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정면 사운드고요. 그리고 거의 아까 정면이 이 정도 했죠. 그리고 옆면 사운드, 같은 거리에서 옆쪽 소리하고 이렇게 정면 소리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방향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티가 많이 나죠. 지향성 같은 거는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파관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쪽이나 사이드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걸러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시면 소리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85mm 렌즈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포커스가 잡힌 소리는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이 배경으로 날아가 버리는 소리는 흐드러지는 거죠. 포커스가 안 잡히듯이 그 음상이 제대로 안 맺히도록. 그러니까 안 들리면 그 마이크 성능 자체가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드 소리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이거는 사이드에 있는 소리들은 음상이 다 깨져 있는 거고 가운데 소리만 명료하게 잡히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로우 컷 필터 이런 거 한번 써봅시다. 로우 컷 요거 해놓으면 제가 이 저음 저음을 사람 목소리로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음을 어떻게 차단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 좀비처럼 자, 그리고 로우 컷 필터를 꼈고 이거 안 돼, 하나도 안 되네. 괜히 했어. 자, 로우 컷 필터를 끼고 그리고 이제 고음 부스트, 고음을 조금 올려봅시다. 이게 고음 부스트 기능이에요. 자, 고음 부스트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고음 부스트 한번 꺼볼게요. 자, 그리고 끄는 김에 로우 컷도 끄고 고음 부스트도 껐어요. 자, 여기가 정확하게 잡은 거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다시 켜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어때요? 조금 더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마이크를 처음 받고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와, 이 라발리어 마이크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풍부함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뷰할 때 이제 이런 마이크를 놓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되는지 제가 들려드렸어요. 저는 이 라발리어 마이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이거보다 사람 목소리에서 좀 유리할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이거 처음 꽂아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마이크 정말 싸구나. 별로 안 좋구나. 굉장히 풍부한 소리를 녹음하는데 유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뭘 해봤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마이크가 어느 정도 소용이 있나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손 씻는 장면을 이렇게 잠깐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꽤나 괜찮더라고요.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보이마이크 프로 손 씻는 아, 뜨거워. 자, 손을 씻어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손 씻는 장면. 오, 뜨거워. 뜨거워. 그래요. 비누 묻었어. 자, 됐어요. 손 씻는 장면 V마이크 프로였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 이번에는 후지필름 XT3 내장 마이크 손 씻는 장면. 이게 온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됐어요. 됐고요. 자, 세 번째는 목에다 꽂아놓은 핀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 소리. 오케이. 그것도 손을 세 번이나 씻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런 샷건 마이크를 안 쓰고 라발리어 마이크를 쓰면은 목소리는 잘 들어갈 수 있어도 앞에서 손 씻을 때 물 떨어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왜? 목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소리는 좀 뭐랄까 그 화면에서 보이는 그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들리는 소리라서 그런 장면은 당연히 이런 걸 찍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촬영해 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크를 이 몸속에다가 꽂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마이크의 본체 같은 것들이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찍어줄 때는 아무래도 카메라 위에 이런 마이크가 달려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거기다 뭐 야외 같은 데 나갔을 때 풍경은 솔직히 이런 마이크보다는 스테레오 마이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막 휘 하면서 막 저기서 그 소 이렇게 방울 달고 원앙이라 그러잖아요. 딸랑딸랑딸랑 막 이런 소리 막 나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찍었는데 앞에서만 들린다.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야이씨, 이거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 해놓을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 소리 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입체적인 소리를 잡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런데 아이들 막 뛰어다닌다. 그러면 이거 들고 차라리 이렇게 막 쫓아가면은 훨씬 더 우리 아이 소리만 증폭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찍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장면 같은 거 촬영을 한다. 뭐 없을래나요? 뭐가 있어야 제가 테스트를 해볼 텐데. 소리 나는 작업들 막 캔 따고 막 이러는 거, 캔을 딱 땄는데 띡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얘는 띡 하면 쫙 하는 그런 나머지 소리까지 땡겨오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현장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비교 샘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카메라 세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꽂고 아싸, 그리고 플레이트를 이렇게 이거 두 개 다 꼽아야 돼가지고 귀찮아요. 플레이트에서 소리가 나고, 원래 이런 거 할 때 말 안 하는데 깜빡했다. 오케이. 그리고 전용 드라이버로 꾹 좋아요. 비교 샘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카메라 세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꽂고 아싸, 그리고 플레이트를 이렇게 이거 두 개 다 꼽아야 돼가지고 귀찮아요. 플레이트에서 소리가 나고, 원래 이런 거 할 때 말 안 하는데 깜빡했다. 오케이. 그리고 전용 드라이버로 꾹 좋아요. 이런 거 하고, 원래 이런 거 할 때 말 안 하는데 원래 이런 거 할 때 말 안 하는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라모닉 V 마이크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V 마이크 프로, 이게 프로라고 해서 뭐 프로페셔널 이거보다는 이 V 마이크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다는 뜻이에요. 뭐 솔직히 봉고차에 예전에 럭셔리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럭셔리 옵션을 붙인다고 봉고차가 럭셔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최고 등급의 V 마이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일반 V 마이크가 있어요. 일반 V 마이크는 이 도파관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졌어요.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가 돼요. 자, 그리고 V 마이크 레코더가 있어요. 이 뒤에가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헤드폰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마이크 자체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 써보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녹음이 되니까 어디 나갈 때 녹음기를 따로 안 챙겨도 이 자체적으로 빵빵하게 노이즈 없이,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케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파를 타가지고 노이즈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예 금속으로 차폐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녹음이 돼버리면은 좀 더 깨끗하게 녹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V 마이크 레코더가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가 있어요. V 마이크 스테레오. 그래서 이 머리통이 마이크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45도 각도로 바라보는 걸로 세팅된 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은 다 똑같이 생겼죠. 용도에 따라 가지고 V 마이크 시리즈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참 잘 작동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막 테이블을 흔들고 있어요. 마이크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이크가 흔들리면은
소리가 설마 들어가나요? 자, 마이크 들어가는군요.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보네.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잡고 지금은 안 들어가? 마이크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 옆에 보면은 잭이 나와 있잖아요. 잭이 카메라에 닿으면서 흔들리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끈 정리를 해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죠. 좋아.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전문적인 기능까지 잘 작동을 하고, 그리고 소리 증폭, 그리고 소리 감소 이런 기능들도 있고, 로우 컷 해주는 기능들도 있고. 사실 마이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저음에서부터 이 고음까지 다 수음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내장 마이크 같은 거, 내장 마이크 같은 경우는 유닛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고음이라든가 중음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데, 저음 녹음할 때는 저 내장 마이크는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보면은 저음 재생용 스피커가 따로 있고 중음 재생용이 따로 있고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마이크들도 그런 식으로 좀 조그만한 마이크들이 저음 같은 데서는 좀 불리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가격은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 돼요.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이 정도 성능, 거기다가 몸통이 좀 금속으로 돼가지고 주변에서 날아오는 어떤 전파라든가 이런 간섭 같은 거 차폐할 수 있고, 그런 기본 성능, 기본 사이즈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뭐 가격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 성능 자체는 참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